마이크를 너무 지니까 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공보담당관 한흥민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1주년 대구시 경제 성과에 관련된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중권 경제국장님께서 총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권입니다. 지금부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민선 8기 1주년에 즈음한 대구경제 현황에 대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대구경제 성장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이후 대구시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 연속으로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집계된 23년 1,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로 나타나 전국 평균 0.9%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농기계 등 제조업 분야가 성장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구시의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유효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 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 생산 지수가 민선 8기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의 산업 생산 지수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글로벌 수요 확대로 대구 지역의 차량, 배터리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고 의료, 정밀기기 분야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구의 산업 생산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경제의 성장세는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 스마트 디지털화라는 산업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과로 분석됩니다. 둘째, 대구 지역 고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5월 기준 고용률은 61.9%, 취업자 수는 128만 4천 명으로 집계되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비경제활동 인구 감소, 실업률 감소 등 주요 고용 지표들이 동시에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고용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상용 근로자 수가 71만 7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타난 성과로서 고용시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의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대구 지역 수출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2년 8월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출 증가율이 8개월 연속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기계 부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 사상 최초로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4개월 연속으로 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구의 산업 구조를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으로 개편하여 전기차, 기계류 등이 글로벌 첨단 산업의 소부장 중심 기지의 한 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제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간 총 21개사 4조 5,227억 원을 유치하여 투자 유치 부문에서도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같은 성과는 과거 10년간의 투자 유치 성과를 1년 만에 달성한 것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총 3위의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LNF, 국내 1위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텔레칩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인 프랑스의 발레오와 미국의 보그워너, AI 기반 자율주행 서빙 로봇 제조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 등 5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유치 성과가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 이후 변화와 혁신을 체감한 대구 시민들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실물 경제에 투영되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대구 경제 전반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조성 예정인 제2국가산업단지, 공항첨단산업단지에 신공항을 활용하기 위한 첨단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구광역시를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제2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리시 경제신문의 김종현 기자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뭐 오늘 보니까 경제가 성장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미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토목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치우쳐지지 않았나. 딴 지표가 상승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일반적으로 토목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경제 성장률은 저희들의 자의적인 어떤 통계나 숫자값이 아니고 통계청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계량화한 발표된 수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 네. 이제 오늘 제가 브리핑 드린 내용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모든 수치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린 것이고요.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 뭐 어제 행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10년, 20년간 최소 한 60조에 달하는 그런 토목 물량이 나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제 전반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중앙신문의 배종호 기자입니다. 지금 참고 자료에 보면 총괄 자료에 보면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 보면은 2021년도 2분기에는 전국의 대구가 9.9%고 그래프가 전국은 6.4%입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2022년도 3월달 되면서 전국 그래프는 처지는데 대구는 4.9%, 5.9%, 5.3%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산업 생산 지수도 증감이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보면은 2023년도 1월달에
57.5.7%에서 쭉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또 수출액도 또 이제 2023년 1월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실정이라서 경제 성장이 이제 발전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제 시장님이 지금 1주년 됐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현재 시대가 또 금리도 고금리고 또 투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것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뭐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대안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22년도 2분기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전년도 대비한 코로나 시기에 의한 기저 효과가 그때는 많이 반영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 3, 4분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효과가 전국적으로는 이미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성과들이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숫자적인 성과이고요. 앞으로 이 경제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런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투자 유치 실적을 오늘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투자 유치가 실제 공장 착공으로 이어지고 고용으로 연결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2국가산업단지 100만 평이 저희가 확정이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원희룡 장관께서 다시 시장님을 뵈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제2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빨리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경제 성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공까지는 지금 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그 경제 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했고 양호한 흐름세다, 또 양질의 일자리 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1인 가구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지금 최하위권이고, 또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부산 다음으로 최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런 지표는 뭐 좋을지 모르나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대구의 건설 경기도 역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장밋빛 이야기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부분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맞벌이 이 가정 비율이 낮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시골 지역하고 도시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는 그냥 농사 일을 좀 도와주는 정도로만 해도 이제 취업자 수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게 건설 말씀하셨죠? 건설 경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경제 성장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 값을 내기 위해서는 17개에 달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넣어서 이거를 합산하는 개념인데요. 그 안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건설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다는 말,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주시죠. 예, 더 팩트의 박성홍 기자입니다. 1년간 이렇게 홍준표 시장님이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년간 이제 4조 5,227억 원을
라는 투자 유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면서 투자 유치 협약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약속인 거고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하나 자산운용 펀드로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펀딩이 좀 늦어지면서 이렇게 사업이 더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투자 유치가 된 것이 아니고 계획인 것이고, 그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구시가 좀 이렇게 부풀려서 좀 지금 오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투자 유치 금액들이 이렇게 이제 21개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이렇게 이제 사업이 더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MOU 협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투자 유치 부분을 제외한 앞단의 내용들은 이미 다 통계청 자료 등을 제가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숫자적으로 확인이 되는 숫자들이고요. 이제 투자 유치 부분을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의 대구 경제도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 유치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한화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대구 지역의 노후 산단의 성면 플레이트를 교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시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 부분은 기업들의 좀 참여가 뒤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을 투자 유치 실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이유는 탄소 중립 그리고 노후 산단의 슬레이트를 교체하겠다는 저희들의 좀 목표 이런 게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투자 유치 MOU 건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실제 그러면은 이 그 3조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웹플러스 김재혁 기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케아 코리아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협약을 맺고 난 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브리핑이 사실은 그 1년간의 저희들의 그 경제 수치를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좀 이 투자 유치에 대한 각 건별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케아 실무진들하고 저희 투자 유치 쪽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애정대로 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 현재 뭐 착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일단 그 데이터 관련돼서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면은 3페이지에 그 수출 증가율 요 데이터 있잖아요. 8월부터 3월까지. 요거는 전년 대비 기준인지 전월 대비 기준인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년치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이제 역대 최고치 기록한 거는 좋은 일인데 관련되어서 그 뭐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중심의 제조업 생산이 경제 성장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알기론 이제 지난 뭐 8년 권영진 시장 때 주로 했던 사업들 중심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이것과 관련되어서 홍 시장이 뭐 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게 분석된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해서 그 매년 나오는 임금 통계를 보면은 대구는 계속 저임금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가장 뭐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올해 연말에는 임금 수준도 좀 상당히 오른 걸로 기대를 해도 될지 뭐 그런 것 관련된 어떤 분석 자료는 있으신지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대구 지역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대구 지역에 이제 임금을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이 좀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구가 물가 수준이 또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 산업 구조를 저희가 미래 50년을 이끌어가기 위한 신성장 산업으로 저희가 개편을 해서 전기차, 기계류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첨단 산업의 소부장 중심 기지의 한 축으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본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임 시장님 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